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자유론 이어서 계속해서 작품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책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작품 해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 해설 안에도 미리 썼는 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의문 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책 내용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똑같은 걸로 하면서요. 자, 다시 이 책 220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은 중간 부분에 제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관하여 해놨습니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 이 장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바로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2장의 주제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사상과 토론 전반에 대한 자유이다. 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진리를 표현할 기회를 억압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결국 진리를 발견할 기회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진리를 표현한다. 진리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진리를 발견할 기회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고 진리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억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진리가 뭘까요?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 바로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돼요. 말은 맞는데 그죠? 진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참이다, 참, 거짓 등등 할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거 뭐죠? 우리 칠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칠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칠판을 보고 만약 내가 이것은 탁자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그건 거짓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럼 진리다. 도대체 뭐가 진리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진리란 무엇인지 과연 이게 참 거짓의 문제인지 아니면 선과 악의 문제인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이것은 칠판이다 하고 이것은 탁자다 그러면서 했는 것처럼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연과학적인 진리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해가 떴습니까?
지금 오늘 종일 비가 와가지고 지금도 구름이 끼어 있어요. 근데 이 경우 해가 떴다고 해야 되나 안 떴다고 해야 되나? 일상적으로는 비가 오고 있으면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안 뜨고 비가 옵니다. 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지금은 해가 안 뜨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그쳤는데 비가 오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가 뜨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해가 뜬다고 표현하는 것은 영어의 도구에, 그러니까 서양 언어도 그렇고 우리말에도 그렇고 전부 해가 뜬다, 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구학적으로는 그 설명은, 그 근거는 천동설에 의한 것입니다. 천동설이 거짓이고 지동설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바뀐 지가 벌써 600년 가까이 되는, 참, 600년이 다 돼가는데, 근데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해가 뜬다, 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자연과학적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옛적에 쓰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했는데, 자연과학적인 진리도 그렇게 표현하는 마당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특히 자유, 그죠? 리버티든 프리덤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나는 자유가 눈에 보입니까? 혹은 여러분들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연애하고 있는 사람 있겠죠? 헤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못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연애하고 있는 사람 혹은 사랑에 빠진 사람, 해봤던 사람, 할 사람, 100이면 100사람 다 물어보고 사랑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정의가 각각 다 다릅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들 칠판에 엄마라고 적어볼게요. 엄마가 누굽니까? 다 알잖아. 엄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누굽니까? 내가 묻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 40명 강의 듣는 학생들이 여기 다 앉아 있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엄마가 누굽니까? 물으면은 각자는, 40명 각자는 전부 다 자기 엄마를 떠올릴 겁니다.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지만은 자기 머릿속에 떠올리는 엄마는 전부 본인들의 엄마를 떠올리지. 그 순간에, 내가 적어도 묻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엄마를 떠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40명이라고 한다면 엄마 40명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사랑이 뭐냐? 40명한테 물어보면은 다 똑같이 아는 것 같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 다 다릅니다. 자유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봄이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니다. 개강했는데 아직 개강하지 않았다. 그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진리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란 뭐냐? 알 것 같은데 각자가 사실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 지금 비록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평소에도 이런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 사실은 말을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나는 평소 말이 좀 느립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말을 할 때도 이 표현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느리게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런 것들 경우에 특히 더하다.